내연 기관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 전기차가 현재로선 가장 친환경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는 1km를 달려도 배기가스 하나도 배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친환경적이다.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들도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로 굴러가는 탈 것, 미래를 바꿀 차세대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친환경 교통수단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본다. 최근 거리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 수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엔 주로 레저 문화에 이용했지만 최근엔 첨단 IT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급성장 중이다. 주말 차 없는 날 행사가 한창인 서울 도심의 한 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인용 탈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들이 전시 중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한다. 1, 2인승 개념에 집중돼 있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기를 원동력으로 이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단순한 동작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있고 외발로 가는 전동 휠도 있고 노약자 장애우를 위한 제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1인용 교통수단으로 걷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좋다. 또 휴대가 간편해 대중교통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은데 주행거리에 비해 충전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 최근엔 기술 발전과 대중화로 고급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줄였다. 리튬 이온 전지가 많이 가격이 이제 다운되면서 예전에는 1,000만 원 했던 제품이 지금 100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와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서 또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리튬 이온 전지들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5분의 1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제품 가격도 많이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시장 규모는 6만 대 수준. 2017년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7만 5천 대로 예상되고 5년 내 연 20만 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있는데 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살까 하고 차를 이제 저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는 차 운전하기가 망해요. 그래서 이걸 그렇지 돈 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하나 살까 그래서 나와본 거지.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 타기 쉽게 이제 배우기도 하고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버님 그러면 그냥 가까운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자전거 힘들어 이제는. 어저께 저기 강화문서 저기 자전거 저거 했잖아. 그걸 타고 청와대 한 바퀴 돌았어. 그래가지고 하이브 하나 타가지고 갔는데 아우 힘들어. 이제 앞으로 전자하냐 전기. 지금 차가 나올 시대가 이제 전기 하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작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없어지고 시바이도 없어지고 전기도 다 나가잖아. 그게 이 시기야 이거.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란 점도 큰 장점이다.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충전도 용이하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집에서 콘센트를 이용해 쉽게 충전할 수 있다.
소형 이동 수단으로 경제성이 높은 데다 친환경적이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급증하는 판매량만큼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 아직까진 관련 교통 법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단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차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대신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고민 좀 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제가 사본 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가용들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 집에 뭐 한두 대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거 구매 의사는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비싸고 아직까지는 환경적으로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뭐 안전적인 문제에서 많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책임을 질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쇼핑몰. 전동 모빌리티 판매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 최근 들어 문의가 많은 것이 바로 전기 자전거다. 전기 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자전거다. 구동 방식에 따라 핸들을 돌리거나 단추를 눌러 모터를 구동하는 스로틀 방식과 페달을 통해 크랭크를 돌려주는 페달 어시스트 방식,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 출퇴근하는데. 아, 출퇴근이요? 네. 출퇴근 거리가 되죠? 어느 정도 거리가 되시는지? 15km. 15km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제품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접이식이기 때문에 이제 들고 올라오셔서 이제 사무실 가시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멀리 가시거나 또 스피드를 좀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는 환경에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들고 그래서 잘 이용을 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인데 자전거는 제가 출근할 때까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제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생각이 됐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지만 뭐 그게 잘 발달되지 않은 곳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운동도 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여기에 완전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하면 한 번에 4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를 다 소모하더라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달릴 수 있어 편리하다.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시던 분들이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레저용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좀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평소에는 일반 자전거처럼 몰다가 가파른 곳을 오르거나 속력을 내야 할 때엔 모터를 활용하면 된다. 전기 자전거의 생명은 배터리. 점차 배터리팩의 부피가 줄면서 더욱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가정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가 출시될 정도로 배터리의 저장 능력도 커지고 있다. 또 산악 자전거에 전동 장치를 탑재한 제품들도 인기다. 거리나 도로에서의 주행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을 오를 때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 부족으로 산악 라이딩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기 자전거를 통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교통수단인 셈이다. 이 자전거는 일반 산악용 자전거인데요. 일반 산악용 자전거든지 아니면은 사이클이든지 미니벨로든지 이런 자전거에다가 요 모터와 배터리를 붙이게 되면 전기 자전거로 되는 전기 자전거 키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격이 좀 더 싸요? 가격은 전기 자전거 가격과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고가형 자전거. 이렇게 해서 완성형으로 나오게 되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좀 제일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고가의 자전거에다 이걸 붙이게 되면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키트들을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대.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린다. (2년째) 자동차 대신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업무를 보러 다닐 때도 이용한다는 박용대 씨. 강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리고 주차할 곳도 그렇게 막 많지 않아 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는 전기의 힘을 도움을 받으니까 뭐 자전거에다가 전기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에 큰 구애를 안 받으니까 되게 사용하는 되게 편합니다. 어디라고? 뭐 그렇게 멀지 않네? 금방 갈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는 업무상 이동이 많은데 자전거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다니기도 편하고 주차도 간편하다. 또 언덕이 많은 강남 도로를 다니기에 체력적 부담도 덜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미비한 법 제도가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현재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차도를 같이 달리는 아슬아슬한 상황. 자칫 잘못하단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사장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아침에 출퇴근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차가 좀 많이 많을 때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고 어떨 때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들어서 인도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동을 하거나 뭐 다른 접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편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2018년 3월부터 법령이 개정됐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 전기 자전거 진입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은 별도 면허 없이도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대체로 이제 모든 도로나 이런 것들 보면 자동차 위주로 모든 정책들이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반 승용차 같은 1.5톤이나 되는 사람 한 75km를 움직이기 위해서 1.5톤이란 걸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는 거의 한 20km, 사람 몸무게 75kg 움직이는데 20km 정도 되니까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정책이 자동차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효율성이 있는 자전거로 이렇게 재편되는 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피자 전문점. 늘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매장은 최근 새로운 이동 수단을 도입해 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차보다도 작은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중단거리에 최적화된 초소형 전기차다. 지난 9월 초부터 피자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로 타고 다닐 때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은 매연이나 그런 거 뒷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는 소음이나 그런 게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어서 피해를 덜 줄 수 있어서 전기차가 좋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고 오히려 차가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출시한 1인용 초소형 전기차로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 크기다. 4륜차이기 때문에 우천,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려운 2륜차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오토바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대 180m,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해 단체 주문이나 장거리 배달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대중화의 한창이다. 주차도 간편하다. 일반 주차 공간의 3분의 1이면 가능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실용적이다. 충전도 어렵지 않다.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별도 충전기가 필요 없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 이제 저희가 충전을 하는데요. 영업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해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충전이 한번 됐을 경우에 80km 최대가 거리치가 이제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시간 내에 이제 하루 종일 배달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충전에 대해서 방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이제 전혀 없고요.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 효율성도 높은 편이다. 전기차가 이제 현재 유류비 자체가 이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의 매장 운영을 봤을 때 차량 유지비에서 약 10% 정도까지는 이제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대만 운영했을 경우에도 그 정도 이제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입고가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이제 유류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2017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단연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를 미래의 자동차로 주목하며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 경우에도 화두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건데 물론 전 세계 9,400만 대 생산 중에서 작년에 판매된 게 80만 대 수준뿐이 안 돼요. 전이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보급 속도가 포물선 형태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정 중에서 전기차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는 단순한 미풍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앞서 발명됐지만 짧은 거리를 오가는 용도로만 활용되는 등 상용화되지 못했다. 내연 기관보다 힘이 딸리고 주행 거리가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이 다시 전기차에 쏠리고 있다. 대기 오염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기차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 전기, 전자, IT 기술이 발달하고 배터리 성능의 한계가 기술력 향상으로 보완되자 전기차 시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보면 2005년 2,000대, 2010년 10,000대에 이어 2015년엔 125만 대를 기록했다. 2016년엔 한 해 동안에만 약 100만 대가 팔렸다. 전기차가 대세인 나라는 노르웨이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전기차 점유율은 2016년 28.76%를 기록했다. 중국이 1%대 점유율을 기록했고 한국은 0.34%의 점유율로 아직 1%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유하는 시간에 비해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가
빨리 개선되기 어려워 전기차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행 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 또 차량 가격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축전지의 성능이 향상되어 동급의 내연 기관차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라는 것이 한꺼번에 5년, 10년 내로 결정이 돼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내연기관차도 12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과정이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3만 개 부품인데 아무리 적은 15,000개 정도의 전기차라 하더라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일충전 거리도 짧고요. 또 배터리에 대한 충전 방식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고 또 가격이 아직도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서 보조금을 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고차 가격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또 이 전기차 값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내구성도 10년에 대한 부분들이 찜찜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소비자가 끌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장점이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의 평가는 어떨까? 올해로 1년째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운전 중인 직장인 원영훈 씨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지금 이 차를 몰면서 가장 좋은 거는 차가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고 아무래도 매연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금 죄책감도 덜하고 그리고 유지비가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구매 가격도 2천만 원 정도 아꼈고 유지비도 10분의 1로 줄여 전기차 구입은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또 잘 알아보면 집 근처 관공서나 대형마트 등에 충전소가 보급돼 충전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다. 만속 충전 시 평균 주행 가능 거리는 200km 정도. 원영훈 씨는 집과 회사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50km 정도로 평소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 시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간혹 충전기 앞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돼 있거나 충전기가 고장나 있어 충전을 하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도 종종 있다. 급속 충전 방식을 이용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 30에서 40분 정도 걸린다. 보통 충전하는 데는 한 얼마 정도가 걸려요?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예 없는 거에서 완충할 때의 시간이에요? 없는 거에서 8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근무하면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마트 같은 곳에도 충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장을 보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차를 충전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속도로에 보면은 휴게소마다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실제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충전기가 휴게소에 한 개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미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어서 제가 원치 않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개인 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서는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2017년 8월 기준 1,468개다. 3분이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주유소와 달리 한 차량이 충전기를 이용 중이면 다른 차량은 최소 30분간 사용할 수 없다. 아직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이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방전에 대한 공포죠. 그럼 충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도 일정 부분 솔루션은 다 존재합니다.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제
가정용 개인 충전 케이블을 줍니다. 그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한전에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공용주택, 즉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플러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꼽아서 쓰면 일종의 공용 전기를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NFC 태그 같은 걸 붙여서 내가 꼽았을 때는 내가 전기 요금을 내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파트 내에서 이제 아파트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 면적을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을 얻어낸다면 거기다가 이제 7kW짜리 충전 7kW짜리 충전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근데 이제 충전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 충전 속도가 빨라지려면 전문 기관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기관이어야 하고 안전장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공급되는 전력의 세기도 세야지 빨리 충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안전이 필요한 거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직은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지비는 매력적이다. 예, 지금 제 차량에 지금 14kW 정도가 충전이 됐는데 비용이 한 2,4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 충전 금액이면은 제가 지금 이제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전류가 지금 충전이 되었습니다. 내연 기관차가 1회 주유 시 3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데 비해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약 15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 주유는 5분 이내면 되지만 급속 충전은 30분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연 기관차 대비 유지 비용이 적고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나 원영훈 씨는 매연 없이 운전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운전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시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 그에 맞는 인프라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유지비랑 또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친환경 이미지, 친환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줄 수 있다는, 제 스스로 떳떳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전기차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전반적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그만큼 전기차 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 더 부각되어서 충전기 보급도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충전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 못하게 막는 그런 것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대표적 주범은 자동차. 기름을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배기가스가 배출된다. 세계 주요 도시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33 ppb로 선진국의 주요 도시인 도쿄 25, 파리 23, 런던 28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자동차에서 절반 이상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자동차로 떠오른 전기차.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앵글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기가스. 내연기관차는 보통 1km를 달리면 한 180g 정도의 이제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차는 1km를 달려도 배기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동일한 그 연료, 화석 연료를 떼서 이쪽은 그걸 직접 이 내연기관 내에 엔진에서 떼는 거고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발전소에서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하는 거다 보니까 실은 화석 연료를 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결과 보면 발전에 쓰이는 그러니까 1km 기준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이 한 180g의 그 매연을 배출한다면 발전에서 한 200g 정도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더 나쁜 거죠.
내연기관차가 1km를 달리면서 배출하는 매연량은 180g이다. 그런데 발전으로 전기차 1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데 200g의 매연이 배출된다. 이 결과만 보면 전기 자동차가 오히려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결과다.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다. 전기는 전기차가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절반가량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발전에는 환경오염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의 배기가스는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감 장치들을 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g이 나온 거고요. 200g이 나오는 건 또 이제 어떻게 하면 CO2 포집을 잘 할 것인가. 발전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컨트롤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형 물량 컨트롤이죠. 발전소에다가 어떻게 보면 매연을 덜 나가게 하는 장치를 달면 훨씬 덜 나오니까 실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배기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전기차가 조금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전기 쪽은 좀 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핵심인 엔진이 필요치 않다. 배기장치도 제외된다. 전기차 부품수는 내연기관차의 40% 수준.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모터를 돌리면 차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도 간편하다. 교체 부품이 적고 고장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차량 수선 유지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실제로 이제 엔진이 안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고 또 스티어링 휠도 필요 없습니다. 인휠 모터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사륜구동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거죠. 보시면 전기차의 어떤 이 플랫폼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목적 대비 부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 부품들이 무슨 저희가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야채 같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뭐 철,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목적 대비 부품이 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또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기차 생산과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까지 따지면 과연 친환경적일까?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전기차 생산부터 폐차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했다. 전기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8톤의 온실가스가 나왔고 휘발유차는 오히려 1톤이 적은 7톤이 나왔다. 원인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인 리튬을 캐고 정지하는 과정에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행 과정에서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새 차가 만들어져 2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는 약 28톤, 휘발유차는 약 57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력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에 오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확대하느냐가 중요하다. 효용성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제반되어야 할 제도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또 얼마큼 빨리 보급될지는 국제 환경 요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것들도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같은 거에 비해서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전기차보단 내연기관차가 더 많은 지금 자동차의 경제성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9월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연비도 늘리는 친환경 운전자를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다. 3년 전부터 친환경 운전에 관심을 갖고 운전하고 있는 이재호 씨도 얼마 전 이 대회에 출전했었다. 같은 차를 몰아도 운전자마다 연비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아, 이 차가 이제 타고 다니시는 차예요? 예, 작년 10월에 출고했는데요. 예. 평소 기준 공인 연비는 한 11km 정도 나오는데 요즘엔 제가 뭐 친환경 운전을 하면서부터는 한 14km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재호 씨로부터 알뜰 운전 비법을 들어봤다. 예. 친환경 운전 10계명 중에 트렁크 비우기로 있어요. 그래서 예, 트렁크를 비움으로써 차 무게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비를 또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평소에 이렇게 트렁크를 많이 비우고 다닙니다.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다니고요. 중요한 친환경 운전 습관 중 하나는 트렁크 비우기. 트렁크에 짐을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연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근데 생각보다 트렁크에 짐을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요 정말 꽉 차가지고 한 사람 태우는 무게만큼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트렁크는 채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빼는 게 최대한 빼고 최대한 안 넣는 게 연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에 관심이 많은 운전자. 휘발유차 대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 생각은 혹시 안 했을까? 전기차나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이 차를 바꾸기 전에 전기차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일 좀 신경 쓰이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은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사실 차라는 게 사람이 편리하고자 하고 또 빠른 이동을 하고자 하는 건데 갑자기 전기 충전이 안 돼가지고 뭐 이동을 못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 충전하는데도 뭐 짧은 시간이 아니죠. 충전하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뭐 30분, 1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 차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충전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이라도 바꿀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호 씨의 주행 중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기 위해 함께 동승해 보았다. 친환경 운전을 하면서 제가 바뀌게 된 습관이 이렇게 앞에 신호가 정지 신호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항상 이제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고 관성 운전 상태로 관성 힘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게 습관이 하나가 됐죠. 신호 정지 시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기만 해도 연료 소모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안 하기 위해서 신호가 바뀌고 나서는 20km까지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급제동이나 급가속하지 않고 제속도로 운전하면 가장 좋다. OECD에 따르면 친환경 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10% 정도 줄일 수 있다. 친환경 쪽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있으세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 또 미세먼지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모든 국민들이 신경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점점 저조차도 살면서 여긴 공기가 안 좋아 여기 조금만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 좋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공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나 하나 실천으로 인해서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은 안전성 못지않게 환경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 결국 우리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만들어가느냐. 인류의 내일까지 생각하는 혁신이 아닐까.